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로스쿨에서 학점을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로스쿨도 이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강 신청이 사실 중요합니다. 전공 선택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을 어떤 과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이 학점 비율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로스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스쿨을 진학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D에 학점을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10명 이상이라든지 뭐 9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이상 그 숫자가 넘어가면 꼭 C를 줘야 됩니다. C 학점을.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일부러 이제 10명을 채우느냐, 11명이 되느냐, 9명이 되는 거에 따라서 C가 나오냐, 안 나오냐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 수강 시작을 할 때는 그 숫자를 보고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숫자, 이 전공을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떤 거를 들을 건가에 따라 갖고 학점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전공 필수가 이제 보통 1학년 때 많이 몰려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전공 필수가 분반이 두 개가 돼 있으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업은 잘 못하시지만 학점을 잘 주는데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학점을 짜게 주는데 이런 데로 학생들이 막 몰리기 있어갖고 요새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강제 분반이라 해갖고 1, 2, 1, 3, 5등, 2, 4, 6등을 아예 두 개 반으로 나눠서 주고 나중에 성적도 거의 규분해서 나눠줍니다. 그래서 보통 전공 필수는 가급적이면 이제 골고루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지에 따라 갖고 하지 않도록 그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로스쿨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. 블라인드.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답안지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시험 감독도 교수가 안 들어가고 그 학교에 조교 선생님이 들어가서 감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답안지가 누구 건지 모르고 그냥 이름이 가려진 상태로 담아지고 옵니다. 그래서 뭐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긴 하겠지만 그 학생이 누구 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나중에 채점을 다 하고서 성적을 입력을 할 때 이제 그때 대부분 얘가 얘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보통 출석 같은 거 이런 거를 깔 때 보통은 로스쿨 같은 경우 출석도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출석을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출석을 해서 점수를 까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업은 출석하시고 교수님하고 예의를 지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예의도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로스쿨 학생 중에는 가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거의 뭐 슬리퍼도 신고 다니지만 거의 칫솔 물고서 수업 시간에 막 들어오고 해갖고 이제 혼나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거의 찍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뭐 답안지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그 대외적인 활동할 때 썩 좋은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의를 바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관련해서 대부분 그 로스쿨 학생들은 뭐 3년치, 5년치 족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회실에 가면 뭐 5년치, 6년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랑 똑같이 거의 안 냅니다. 왜냐면 족보가 다 있고 거의 똑같이 냅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로스쿨 학생들이 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족보 같은 건 거의 똑같이 안 되고요. 다만 이 시험 범위는 이 전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뭐 3월달 입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도가 천천히 나가다가 4월, 5월 되면 진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만 사실은 거의 전 범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르쳐주지 않고 거의 모든 범위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보통 로스쿨마다 다르지만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다 끝내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다 나갑니다. 그래서 범위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는 뭐 100페이지까지다, 200페이지까지라 해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300페이지, 400페이지의 내용도 섞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주제는 앞에 주제가 나오지만 다만 있을 때는 뒤 내용도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견해 같은 것도 있는데 견해랑 판례 중에 판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그대로 쓰시면 되고 판례 비판은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판례는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판례에다 비판을 써봤자 시간도 없고 쓸 겨를도 없습니다. 그래서 판례는 일단 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똑같이 외운다. 두 문자를 따시든지 키워드를 따셔갖고 외우셔서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견해 비판인데 선생님마다 로스쿨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자기 견해가 있다 그러면 그 견해는 가급적이면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견해에 보충하는 이런 정도만 쓰시면 되고 그런 정도로 답을 쓰시기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또 논점 잡는 건 설명드리겠지만 논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.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워낙 공부량이 많으니까 논점을 잘 못 씁니다. 한 세 가지, 네 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밖에 잘 못 씁니다. 워낙 그
할 양들이 많아갖고 그걸 잘 못 쓰는 게 있어서 하는 논점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성적이 나오면 이의 신청이 있어요. 이의 신청. 근데 이의 신청을 선생님이 잘 안 봐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라인드 채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. 그래서 막상 이의 신청을 가면 학생들이 그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왜냐면 이의 신청하면 선생님들이 더 이게 약간 기분 나빠서 깎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의 신청, 그러니까 대부분 블라인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누가 누구 잘 모릅니다.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A 학생보다 B가 더 잘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하나씩 점수를 잘 못 줍니다. 그래갖고 이의 신청을 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면 깎겠지 올라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예의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점 스트레스인데요. 사실은 이제 로스쿨 가면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. 왜냐면 학부 때,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학점 잘 받고, 뭐 대학교 때 학점 잘 받다가 로스쿨 가면 뭐 C, D 이렇게 받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받고, 좌절도 많이 하고,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은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로스쿨 시험은 일반 학부 시험하고는 달리 일단 블라인드다.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범위는 전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